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성남지청장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이 특혜 시비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원금의 사용 용도와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과 특히 검찰이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도가 전혀 나지 않았고, 이것을 두고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최근에 사의를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일관되게 이것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지청장인 박은정 지청장이 그것을 뭉개었고,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8,500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느라고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지청장이 개별 사건을 그렇게 읽어 있는지 그것은 스스로 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발에 관련된 자세히 사항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남지청장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 직접 하게 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직접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권 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직권 남용 혐의를 살펴보면요, 오늘 특히 속보로 더 나온 것처럼 금융조회에 대한 권한이 원래 차장검사의 전결사항으로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청장의 전결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례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형사 3부에서 원래 특수공안 기업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을 1, 2부로 권한을 보내버리고 영역을 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또한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상의 역할 조정이라기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서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혐의가 짙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일부 소속으로 자신 지청장의 대학 후배 검사가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후배 검사까지 재수사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성남지청장은 기록을 본다면서 가져가서 한 달 이상, 보도에 따르면 2달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뭉개고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지청장이 기록을 검토한다면서 뭉개는 기간 동안 이 화급을 다투는 사건은 아무런 수사 진척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채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고의적인 수사 방해,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수사팀이 일치해서 7차례나 추가 수사,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남지청장은 계속해서 재검토를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직권 남용 혐의로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남지청장이 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 지시나 지휘를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발장에는 성남지청장 외에 저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당 경찰서의 경찰 공무원 성명 불상자도
외 1인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원래 의혹이 큰 이 현금 흐름을 포착하고도 아무런 금융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린 저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 지금 강아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패에 성남지청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남지청장은 이처럼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찰에 기대하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부르짖더니 방탄 검찰, 정권의 권력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검찰,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검찰, 애완검찰을 만들려고 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냐를 우리가 준열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한 것은 원래 FC 구단주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제3자 뇌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현금 흐름이 뻥뻥 비어있고 그 부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소명이 되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현금 흐름이 구단주인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그것이 배제되는 것이라면 투명한 수사로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 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이 현금 흐름이 닿았을 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부정한 청탁이란 요건이 필요 없어지는 중대한 전환을 맞게 됩니다.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단순히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라는 것을 그냥 들으면 맥락이 무언지 그 중대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 뇌물죄의 포괄적 대가관계는 이미 두산이라든지 알파돔을 통해서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후보자가 중대한 뇌물죄 혐의 연루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조사, 실체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은 몇 년간, 검찰은 이 1년 가까이 뭉개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 가장 입구에 성남지청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서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내용 말씀드렸습니다.